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。 저 정도의 레벨이 되면 이제 단순히 똥작을 보는 것만으로는 애니를 볼 때 그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. 제가 망작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자에게 겁도 없이 덤비는 벌꿀 오소리와도 같은 격이죠. 내 먹이가 앞에서 알쩡거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? 결국 제가 화를 느끼는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그 태도 자체에 있습니다. 단순히 못 만들었다, 이야기가 이상하다, 그 선을 넘어서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죠. 최근 게임으로는 라오2가 이 경우에 속하고, 제가 넣어야 해서 다룬 최근 애니 중에서는 신이 된 날이 그 예시입니다. 이 족같음을 생각보다 일찍 맛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원더에그 프라이어리티. 올해 1분기 다크호스로 각광받았었던 클로버웍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. 과거 일본 드라마 각본가로서 이름을 날렸었던 노지마 신지가 각본을 맡았고, 주요 제작진들도 큰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애니를 만들어보는 여러모로 고인 애니 바닥에 긴장감을 안겨주는 그런 포지션 중 하나였습니다. 저도 이 애니를 맨 처음에 봤을 때는 1분기 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고의 애니가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었고, 꽤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빙신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씨발? 이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맡은 저는 바로 영상 제작을 그만두었습니다.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이 애니는 각자 가지는 트라우마를 가진 소녀들이 에그 세계라는 미지의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극복하는 서사가 기본 전제입니다. 에그 세계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소녀들의 소중한 사람이 자살로 인해 마음에 짐이 생긴 아이들이고, 그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아카와 우라아카의 말 때문이었죠. 한마디로 에그 세계에는 자신의 심상을 나타낸 또 다른 공간이자, 이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에그를 깨서 그 에그에서 나온 다른 트라우마를 가진 소녀를 킬러로부터 구해야만 합니다. 일정 횟수 살리면은 이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이 원더에그의 기본 배경이죠. 제가 노지마 신지 이 사람의 드라마를 안 봐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, 이 양반은 예전부터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트라우마들을 소재로 삼아서 작품을 꾸리는 것이 특기였다고 합니다. 실제로 이 애니는 매 화마다 가지각색의 트라우마를 가진 캐릭터를 소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, 중반까지만 해도 이 주연 캐릭터들이 가지는 고뇌와 극복 서사를 어느 정도 잘 배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애니의 설정은 그런 갈등과 극복 구조를 기가 막히게 나눌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었고, 멋들어진 퀄리티와 귀여운 캐릭터 디자인은 오리지널 매니아라면 눈을 안 돌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. 특히나 갓 애니라고 불린 마지막 경계선이 되는 7화의 몇몇 장면은 가히 제가 이 애니를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섬세하고 위태로운 캐릭터들의 심리를 잘 그려냈습니다. 제 아무리 애니를 많이 본 저라 할지라도 이 애니에 기대를 안 한다는 건 비전 전멸 다 빠진 이즈한테 말파궁을 박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죠. 하지만 문제는 8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바로 1쿨 오리지널 애니에서 총지편을 박아 넣은 거죠. 총지편, 말 그대로 여태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. 날먹. 1쿨 애니는 한 편 한 편 1분 1초가 매우 중요한 애니입니다. 오리지널이니 더더욱이죠. 가뜩이나 이 애니는 숨겨놓은 떡밥과 복선들이 마치 찌꾸르 마냥 상당했기 때문에 이 주연들의 극복 서사를 쓰는 것만 해도 1쿨이 벅찬 상황에서 총지편을 집어넣었다는 의미는 이 애니의 진행에 아주 큰 장벽으로 자리 잡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9화부터는 이야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흘러가는데, 정확히는 떡밥만 계속 던지죠. 전조도 없고 하나같이 떡밥의 스케일만 키우는 떡밥들이라서 시청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. 제가 이 애니의 영상 제작을 포기한 시점이 바로 10화부터인데, 해당 에피소드의 주요 테마가 성소수자였습니다.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성 정체성은 남자인 소녀. 이 캐릭터는 검도부 고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이 되자 자살한 캐릭터입니다. 말만 들어도 거북하죠.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상 이 애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, 이 애니는 트라우마를 다루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. 너무 무신경해. 작품에 나오는 트라우마들은
실제로도 충분히 존재하고 누군가는 겪고 있는 정말 큰 문제들입니다. 하나하나가 뭐 왕따, 베르테르 효과, 체벌, 희롱, 성소수자, 종교, 가출 이거 하나같이 쉬운 것들이 없어요. 이런 소재는 다루는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.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이 애니에서 바라지도 않았고요. 그저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소재에 대한 무거움만 좀 간직하자였습니다. 에그 소환자들도 나름대로의 안정을 취하고 성불을 하기를 바랄 뿐이었죠. 특히나 이 문제를 레즈비언에게 큰 아픔이 있는 사와키라는 캐릭터에게 엮어가면서 주제를 더 돋보이기까지 합니다. 하지만 정작 이 에피소드에선 아무런 고뇌와 힐링도 없이 그저 킬러를 죽이고 여태까지의 소환자들이 그랬던 사와키에게 고백을 하면서 사라지죠. 이전까지의 소환자들은 그 과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지만 적어도 사라지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것에 대한 만족감, 감사함을 주연들에게 전하고 편하게 성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몇몇 캐릭터는 나름의 성장도 했었죠. すっごい勇気振り絞った。もっと早く愛ちゃんに会いたかったな。普通の女の子みたいに私のこと時々思い出してくれる？みなみ？ 근데 정작 이 친구와 연관된 캐릭터들은 너무 노골적인 주제 편성, 그렇다고 그 주제를 살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이 트라우마를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더 자세히 묘사해버리기까지 합니다. 소아운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굳이 묘사할 필요가 없는 장면을 끄집어 온 것이죠.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트라우마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옆에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겁니다. 너 힘들지? 힘든 거 다 알아. 너보다 힘든 사람이 세상에 많아. 이런 개같은 소리가 아니라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나냐고 씨발. 결국 이 캐릭터들한테 필요한 거는 먼저 다가가는 자세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. 그 자세한 내막과 사정은 일단 뒤로 치우고 그 사람의 마음에 최대한 공감해주는 거, 그 이상은 일단 사치입니다.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今会いたいんだ。今。バイバイ。 근데 이 화수에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, 대사 하나하나는 이 트라우마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소재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장면과 대사만이 난무할 뿐 그 알맹이는 어떠한 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. 마지막에는 아예 갑분싸 떡밥을 또 풀어버리면서 그 이전 내용들을 싹 잊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작품의 낭떠러지 앞까지 내몰게 하는데 크게 장려하였죠. 鶏肉に味が近いという。 제가 이전 편에 이제 다이나제노 리뷰에서도 말했지만 1쿠레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. 다이나제논에서 보인 수는 바로 배경 설정을 최대한 줄이고 캐릭터 서사와 로맨스에 집중이었죠. 당연히 이 애니를 본 시청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주연 4인방의 극복 서사와 해피엔딩입니다. 막말로 그렇게 판 키운 떡밥들 못 풀어도 크게 상관없어요. 이 4명의 캐릭터 서사만 제대로 살려준다면야. 정작 이 애니는 이 시청자들의 바램으로부터 완전히 유턴합니다. 바로 이 에그 세계라는 설정에 대한 내막을 파헤치는 것이죠. 주연들 다룰 시간 없습니다. 이 제작진은 이 설정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떡밥은 더더욱 커져갑니다. 떡밥을 푼 게 아니라 회수한 게 아니라 더 늘렸어요 씨발. 갑자기 튀어나온 프릴이라는 이 캐릭터는 존나 요상한 얀데레 사이코 캐릭터로 만들어버렸고 中に行ったらガキでもねえし。嘘。自殺のように見えたが石はどこにもなかった。これは
결국 완결까지 이 설정에 대한 시원한 해답도 없었고 주연 4인방의 서사를 극복한 것도 아니었고 작품 전반에 깔린 조연들의 실상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애니가 끝이 나버렸습니다. 씨발 개 족같네 진짜.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신이 된 날도 빡치긴 했지만 그건 캐릭터를 너무 족같이 굴려서 화가 난 거지, 이 애니는 그냥 구조적으로 엉망입니다.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모두 우리에서 도망친 격이죠. 결국 제작진들이 꺼낸 카드는 특별편 48분 편성으로 쇼부를 보겠다는 겁니다. 한 판 더 원코인 한 거죠. 그렇게 석 달을 기다리고 애니를 딱 보니까 뭐야 48분 중에 절반이 또 청지편이라고? 여러분 박수를 부탁합니다. 이 정도 깡이면은 우주 정복도 가능한 게 분명합니다. 가뜩이나 기본 편성에서도 총지편으로 욕 더럽게 먹었는데 또 이거를 특별편으로 박아 넣는다? 와 독하다 독해 진짜. 이거 인정한다 씨발. 니가 짱이다.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처럼 극장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남은 24분으로 정리가 될 애니가 아닙니다. 당연히 특별편에서 나온 것이라곤 평행세계 설정의 오피셜 말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조연들은 대부분 잊혀지거나 조연들의 실상은 허무하게 공개되거나 사실 그게 공개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잘. 에그세계 아카와 우라아카의 서사 또한 버려졌으며 주연 4인방 중에 한 명은 아예 AI였다는 충격에 모든 조연들이 와해되었습니다. 이거 보려고 제가 그렇게 영업했다는 거를 생각하면 아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도리가 없습니다. 이런 건 아니야! 이런 건 아니야! 오토아이 뭐야 왜 더블 피스야? 뭐지? 비비를 보라는 의미인가? 원더에그 브라이어리티. 제 아무리 때깔 좋고 잘 차린 재료도 망치려고 작정해서 요리를 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. 오리지널 전개로 계속 똥볼을 차는 클로버웍스. 더 이상 더 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강을 건널지도 모르겠습니다. 私可愛いリカ可愛いリカ覚えやすいでしょ。それよりさ私お財布忘れちゃったの。悪いけど貸してもらえないかな。あなたの急所にズッキュンバッキュン。